다음 주에 그냥 수업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저기 모의고사 있지? 6월달 모의고사도 제가 여기서 이제 촬영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뭐 안 온다, 수업 안 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오십시오. 그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오늘 정도 수업하면 이제 다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여기 쭉 봐갖고 특히 좀 여러분들이 좀 난해하게 생각되는 부분, 좀 까탈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을 취합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야. 그죠? 그렇게 해서 할 테니까 나오십시오. 자, 566페이지 동그라미 3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직권말소. 그죠? 기억번. 가등기의 기초에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등기 중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등기를 뭐라 그래요?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합니다. 그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다라거나 본등기를 침해하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안이 어떻게 돼요? 직권 후 말소를 합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기억번이? 기억번이 뭐야? 공식이야. 그죠? 공식이라는 얘기야. 공식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 공식은 중간 처분 그래. 뭐라고요? 중간 처분의 등기. 중간 처분 플러스 양립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죠? 불가능한 이런 등기라면 차라리 격려되지 말았어야 할 등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등기법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돼서 등기하나부터 각하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깜빡해서 간과해서 격려된 등기니까 절대적 무효 등기야. 그죠? 이건 등기안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 됩니다. 공식이야. 다시 한번 중간 처분 플러스 양립 불가능 그러면 뭐야? 직권 말소야. 그죠? 이건 가등기에서 가장 아주 전통적으로 물어보는 공식이니까 꼭 좀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요. 자, 그래서 니은번 한번 가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아래의 등기를 빼고는 모두 직권 후 말소를 합니다. A번 해당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양립이 가능합니다. 그죠? 양립이 가능하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B번 가등기 전 동그라미. 뭐라고요? 가등기 전 동그라미. C번 가등기 전 동그라미야. 그죠? 그러니까 가등기 전에 격려가 됐으니까 중간 처분의 개념에 포함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6월 1일 이전에 이 격려된 등기는 당연히 뭐야? 선순위 등기야. 그죠? 이거 지웠다간 등기하는 따고 세대 맞고 그 자리에서 잘려요. 그죠? 됐어요? 선순위 등기니까 절대로 지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 강제 경매 개시결정 등기 담보 가등기 이런 건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D번 가보죠. 가등기 권리자의 대항 동그라미. 그죠?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주택 임차권 등기, 주택 임차권 설정 등기,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 상가 건물 임차권 설정 등기는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겠네. 그죠? 이건 지우고자 하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등기 권리자한테 어떻게 돼 있어요? 대항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운다, 지울 수 없다? 지울 수 없어요. 그죠? 됐어요? 그래서 니은번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거야. 그죠? 그래요. 디귿번, 리을번이야. 지상, 전세, 임차권, 설정,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한 경우 중간 처분의 등기에서 양립이 불가능한 등기라면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디귿번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죠?
디귿번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이 있어? 갑 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은 을하고 만나서 전세권 설정 합의 그래. 뭐라고요? 전세권 설정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 그죠? 여기 봐요. 을은 갑한테 전세권 설정 청구권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전세권 설정 청구권이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 권리는 채청이야. 뭐라고요? 채청이야. 이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뭘 씌워놨다? 가등기를 씌워놨어. 가등기가 6월 1일자부터 떨어졌어. 그죠? 그치? 가등기 자체만은 아무런 효력도 없어. 그래서 갑식이는 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야. 소유자이기 때문에 처분의 자이고 있어. 그래서 갑은 제3자 병식하고 만나서 다시 전세권 설정 합의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병합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 즉 본등기, 본격적인 등기를 막바로 해줘서 6월 몇일자부로 15일자부로 해줬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6월 15일자로 해줬어요. 얘들은 가등기에 기초해서 무슨 등기? 본등기를 할 거란 말이야. 6월 30일 날 떨어졌대요. 순위 소급하겠지. 병합으로 떨어진 등기 6월 15일자부로 떨어졌으니까 정중앙에 떨어졌네. 그죠? 중간 처분의 등기에 해당돼요? 안 돼요? 중간 처분의 등기에 해당되지. 그리고 중간 처분의 등기에 해당됐다고 해서 이 등기를 막바로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양등기를 비교를 해봐야 돼. 병합으로 떨어진 전세권 등기하고 을합으로 떨어진 전세권 본등기. 그죠? 전세권 본등기는 양립이 가능해? 불가능해? 양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공식에 딱 들어맞아. 그죠? 공식에 딱 들어맞으니까 니콜 뭐야?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을시기가 미리 그 목적 부동산을 전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병시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양자의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양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양립이 불가능하면 공식에 딱 들어맞으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근데 그 지문을 잘 봐야 돼. 그죠? 그 부동산의 일부 그래요. 뭐라고요? 부동산에 이게 이제 토지인데 일부 을이 일부에 대해서만 이 지상권 설정 청구권 보존 목적에 가등기를 했다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지문을 잘 봐주셔야 돼. 그런데 을한테 떨어진 거는 지상권 가등기인데 병한테 떨어진 것은 저당권 설정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한다면 이 등기하고 이 등기는 양립이 가능해? 불가능해? 양립 가능? 불가능? 가능. 왜 가능? 을은 목적 부동산의 사용 가치만 지배하면 되고 병은 목적 부동산의 무슨 가치? 교환 가치만 지배하면 되니까 지상권이란 권리하고 저당권이란 권리는 양립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럼 공식에 들어맞지 않아. 이거 직권으로 지울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이런 걸 잘 기억을 해둬야 돼. 그 다음에 리을번 가봐요.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서 저당권 설정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죠?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게 뭔 소리야?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중간 처분의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죠? 이게 틀린 얘기야.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의권 상호 간엔 서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만 저당권은 용의권이나 다른 저당권과 양립이 가능하므로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리을번에 땡땡 해놓고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라면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중간 처분의 등기야. 그죠? 중간 처분의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틀렸어요.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 처분의 등기에 해당되고, 그죠? 양립이 불가능하면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데, 중간 처분의 등기에 해당됐다고 할지라도 양립이 어떻게 돼요? 가능하다면, 그죠? 가능하다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 리을번 그 얘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야. 그죠? 지워요. 그죠? 지우라는 얘기야. 그래요. 됐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교수님, 이게 저당권 설정이기 때문에 중간 처분 등기가 들어가도 양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야. 아니, 그게 그러면 여기 지문 속에 그게 분명히 그게 표현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서 저당권 설정 본등기를 한 경우 무턱대고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이건 틀린 지문이야. 그죠? 틀린 지문이야. 뭔 얘기를 내가 물어본 취지를 알아요. 그죠? 물어본 취지를 아는데, 여기 봐요. 여기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갑은 을시기로부터 1억 원을 빌려오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하자고 합의를 한 거야. 그죠? 1번 저당권이 떨어졌겠지. 그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이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떨어진 게 아니고 저당권 설정 합의를 했다면 을은 갑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채청이야. 그죠? 이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가등기를 씌워놨어. 그죠? 6월 1일자부터 떨어졌는데 이 가등기 자체만은 아무런 효력도 없어. 그래서 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있어. 갑은 소유자란 말이야. 소유자는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갑식은 다시 병으로부터 또 얼마? 1억 원을 빌려오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 합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병식한테 직접 저당권 설정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 본격적인 등기, 본등기를 해줬는데 이게 6월 며칠자부터 15일자부터 떨어진 거야. 그죠?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요. 그럼 가등기에 기초해서 무슨 등기? 본등기를 했어. 그죠? 순위 소급하겠네. 6월 15일자부터 떨어졌으니까 이건 중간 처분의 등기에 해당돼요. 그죠? 됐어? 여기 뭐 날짜를 특정을 안 했는데 중간 처분의 등기에 해당됐어요. 이거 6월 1일, 이거 6월 30일 날 떨어졌다고 쳐봐요. 중간 처분의 등기에 딱 해당돼. 이등기하고 이등기는 양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공식에 들어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웠다간 큰일 난다는 얘기야. 그죠? 목적 부동산에 담보 가치가만 남아있다면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얼마든지 양산할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저당권이란 권리하고 저당권이란 권리는 양립이 가능한 권리야. 공식에 들어맞지 않으니까 직권으로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만 그 리을번 지문이 맞는 지문인데 무턱대고 그렇게 하면 그건 틀린 지문이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다만, 이게 이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했다면 등기 순위가 어느 시로? 가등기 시로 등기 순위만 소급하기 때문에 병씨가 1번 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누가 1번 타자? 을씨가 1번 타자가 되고 얘가 2번 타자가 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직권으로 지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에서 한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직권 말소는 공식에 관한 얘기야. 그죠? 공식에 관한 얘기니까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고 4번 관공서 촉탁으로 인한 등기. 그죠? 촉탁으로 인한 등기. 거기 2번, 3번, 4번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돼요.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관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이걸 아마 제가 기출문제 특강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등기법 규정 그래. 뭐라고요? 등기법 규정을 보면 등기는 당사자의 뭡니까? 신청 또는 관공서 뭡니까? 촉탁에 따라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죠? 당사자 신청을 A라고 가정을 해보고 관공서 촉탁을 B라고 가정을 해보자. 또는의 수학적 기호는 뭐다? 니콜이야. 그죠? A는 이퀄 B야. 그죠? A는 이퀄 B. 그러니까 관공서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하고자 할 적에 당사자 신청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양자는 같은 값어치를 갖고 있단 말이야.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 정보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죠? 3번이 뭐야? 3번이 뭐다? 아니, 뭘 하나를 얘기를 했으면 좀 기억을 하란 말이야. 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기억하라겠어? 단, 판을 진짜 어디 가서? 관공서에 가서. 그래요. 그쵸? 단은 뭐다? 단독 신청. 판은 뭐야? 판결의 등기증. 다 알고 있어. 그 다음에 관은 뭐다? 관공서가 촉탁이란 형식으로 등기를 하고자 할 적에 관공서는 그 자체가 공신력이 높은 기관이니까 필 정보의 제공을 면제를 해준다 그랬어. 그죠? 됐어요? 그래요. 단판을 진짜 어디 가서? 관공서에 가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관공서는 무지무지하게 바빠. 등기소를 들락달락 거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관공서는 우편 촉탁 그래요. 뭐라고요? 우편 촉탁이 가능합니다. 그죠? 우편 촉탁이 가능합니다.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죠?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 그리고 관공서 촉탁으로 떨어진 등기는 경공매에 관한 등기 그래. 뭐라고요? 경공매에 관한 등기하고, 그 다음에 집행법원 그래. 뭐라고요? 집행법원에서 떨어진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도 전부 다 관공서 촉탁으로 인한 등기야. 그죠? 그렇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면 돼요. 28회 때 딱 한 문제 출제가 됐어. 그죠? 출제가 됐으니까 그런 줄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568페이지 양가로 4번 무슨 등기? 가처분 등기가 보이네. 그죠? 가처분 등기가 보입니다. 자, 가처분 등기도 한 5, 6회 때까지는 꽤 출제가 됐던 등기야. 그죠? 요즘엔 좀 자취를 감췄기 때문에 좀 그러하기는 한데 원래 이력이 있던 문제야. 단독으로 26회 때까지는 엄청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가처분 등기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일단 여기 봐봐요. 가처분 등기가 뭐냐면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그죠? 갑식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사고파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도인, 매수인 이행할 거 다 이행했어. 이제 매수인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주면 결제 끝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을 뭐가 돼요? 플러스. 갑 뭐가 돼?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일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권리자인 을식은 등기소 가겠다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의무자인 갑식은 등기소 가겠다고 하는 의사가 없단 말이야. 을이 갑 보고 등기하러 가자 그래도 갑식이는 나 바빠 그러면서 요리조리 뺀질거리는 거야. 그래서 을식이가 화딱지가 나서 스스로 뭐가 돼요? 원고 그래. 뭐라고요? 원고. 갑식이를 뭘로? 피고로 삼아서 어떤 소송을 제기를 했다는 얘기야. 그죠? 이 소송을 뭐라 그러냐면 본안소송 그래요. 뭐라고요? 본안소송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을과 갑이 바라는 마지막 거점이 되는 소송이라고 해서
민사집행법에서는 본안소송 그래요. 그죠? 됐어요? 근데 이 소송은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기억할 수 없어요. 그죠? 후일 을씨가 승소를 해서 확정 판결 정본을 가지고 채무자 갑의 재산에 집행을 하려고 했더니 집행할 건덕지가 없다라고 하면 확정 판결 정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후일 집행 곤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원고인 을씨는 이렇게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법원을 찾아가서 뭡니까? 가압류나 가처분 그래요. 뭐라고요? 가처분 신청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죠? 보존 절차라서 가처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가처분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이 돼서 집행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야. 가처분 결정 그래요. 뭐라고요? 가처분 결정이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집행법원 판사는 관할 등기소 등기관한테 본 목적 부동산에다가 가처분 등기 그래. 뭐라고요? 가처분 등기를 씌워놓으라고 어떤 형식으로 한다? 촉탁 그래. 뭐라고요? 촉탁이라는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집행법원의 촉탁 그래. 뭐라고요? 집행법원의 촉탁이라는 형식으로 떨어져야 될 등기야. 여기 잠깐 봅시다. 가압류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가압류 등기의 피보존 권리 그래요. 뭐라고요? 피보존 권리. 보존해야 할 권리는 금전 채권이야. 뭐라고요? 금전 채권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가압류 등기 그러고, 가처분 등기는 금전 채권 이의 권리 그래요. 뭐라고요? 금전 채권 이의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가처분 등기 그래요.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 촉탁서 그래요. 뭐라고요? 촉탁서에 따라서 등기하는 등기를 가처분 등기를 씌우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한번 씌워보자 이런 얘기야. 씌워보자 이런 얘기야. 이게 등기부 갑구라고 가정을 해보자. 갑구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등기 목적란에 소유권 이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소유자는 갑이다 을이다? 소유자는 갑이다 을이다? 갑이야. 그죠? 을은 뭐야?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에 불과해요.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은 매매. 그죠? 소유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는 갑식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져 있어.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기초로 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 주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져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이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독립번호 몇 번? 2번. 등기 목적란에 뭐라고? 가처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거야. 그죠? 그럼 가처분 등기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가처분 등기의 가장 핵심은 뭐라 그랬어? 이순한테 가처분 등기의 가장 핵심은 금지사항이야. 그죠? 그래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가보면 본 목적 부동산에다가 매매, 증여, 담보권 설정 등 일체 처분행위를 할 수 없음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야. 그죠? 금지사항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죠? 없어. 그죠? 이렇게 적혀 있다면 갑소유 부동산은 현 상태에서 꽉 붙들어 매지게 되어서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게 원칙이야. 그죠? 없는 게 원칙이야. 그래요. 여기 뭐 피보존 권리 등기 원인은 뭐 가처분 결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집행법원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뭐 부산지방법원이라고 보자. 그죠? 부산지방법원이라고 딱 이렇게 집행법이 딱 나와 있어. 그러면 갑소유 부동산은 현 상태에서 꽉 붙들어 매지게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게 원칙이야.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식에는 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야. 그죠? 소유자는 처분의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 그죠? 그래서 갑식에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
병식하고 만나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걸 등기 원인으로 삼아서 간 마이너스, 그죠? 병 플러스가 돼서 둘이 같이 와서 공동으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했다라면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선 병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리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됐어요? 나중에 이 등기를 등기한이 자기 손으로 박박 지우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건 적법한 등기 인정이기 때문에 등기관은 수리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수리해 줬네. 수리해 줬어요. 그러면 여기 독립번호 몇 번? 3번 해갖고 소유권 이전, 그죠? 등기 원인 뭐입니까? 팔았다.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병식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딱 기록이 돼요, 그죠? 됐어요? 이렇게 기록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요. 자, 그런데 딴 건 다 빼고 2번 등기에서는, 그죠? 2번 등기에서는 그러그러한 법률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매매, 증여, 담보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 행위, 법률 행위를 하지 말라고 적혀 있는데 3번 등기에서는 그러그러한 법률 행위를 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딴 건 다 빼고 2번 등기하고 3번 등기는 상호 무슨 관계? 모순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야, 그죠? 이 모순 관계를 누가 풀어줘야 되는데 누가 풀어주냐면 이 모순 관계를 대법원이 풀어주고 있어요. 대법원이 뭐라고 판시를 하고 있냐면 가처분 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로 떨어진 등기는 무조건 무효의 등기가 아니고, 그죠? 누구한테서만 가처분 채권자에 대해서만 무효의 등기입니다 라고 해서 뭡니까? 우리 대법원은 상대적 무효소를 그래요. 뭐라고요? 상대적 무효소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죠? 그래요. 이런 상대적 무효소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 무효소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들끼리 그래요. 뭐라고요? 지들끼리는 이 거래 행위는 얼마든지 효력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이 등기 원인은 유효한 등기이기 때문에 이 유효한 법률 행위에 기초해서 병 앞으로 떨어진 등기도 지들끼리는 효력이 있어요, 그죠? 효력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근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그죠? 무슨 소송?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 등기를 가지고 내가 소유자입니다 라고 가처분 채권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이들의 관계에서는 무효의 등기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이들의 관계에서는 무효의 등기라는 얘기가 뭐야? 상대적 무효라는 얘기야. 쥐들끼리는 얼마든지 유효한 거래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유효한 거래 행위를 한 이 등기를 가지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 채권자 을식이한테는 대항 또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보고 상대적 무효소를 그래요. 뭐라고요? 상대적 무효소라고 한다는 얘기야. 뭐 지들끼리만 유효하겠어, 그죠? 뭐 이렇게 넘어간 것도 이것도 다 유효하겠지, 그죠? 다 유효하겠지. 얼마든지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런데 다만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 채권자한테 이 등기를 가지고 나는 소유자입니다라고 주장 또는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습니다, 그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에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일단 이게 시발점이야, 그죠? 시발점.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치?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가봅니다. 자,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는 다툼의 대상이 되어 있는 현상의 변경으로 다툼의 대상, 흔히 계쟁물 그래요. 뭐라고요? 계쟁물 그러지. 계쟁물에 대한 현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권리가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데 후일 집행 곤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를 뭐라 그래요? 가처분 등기 그러죠, 그죠?
가처분 등기 그럽니다. 따라서 가처분 등기에 저촉되는 등기의 효력은 부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얘기입니까? 상대적 무효설 그래요. 뭐라고요? 상대적 무효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지들끼리 거래 행위는 얼마든지 유효합니다. 그죠? 근데 이 유효한 등기를 가지고 가처분 이후에 제3자 명의로 떨어진 이 등기는 무효의 등기인데 이 무효 사유를 가지고 본안 소송을 승소한 가처분 채권자한테 대항 또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요. 자, 2번 가처분 등기에 따른 피보존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등기 절차. 가처분 등기. 동그라미 2번 등기관이 가처분 등기를 할 적에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 피보존 권리가 뭐야? 보존해야 할 권리 그래요. 뭐라고요? 보존해야 할 권리. 그러니까 거기서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되겠네. 그죠? 요 그림에서. 그렇지? 그래요. 하고 가처분 등기의 핵심은 뭐다? 금지사항이야. 본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증여 등 담보권 설정 등 일체 처분 행위를 할 수 있음 없음? 없어. 가로 열고는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B번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등기 청구권으로서 소유 명인이 가처분 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등기를 등기 기록 중 갑구에 하게 됩니다. 그죠? 소유권을 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니은번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 말소. A번 가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 격려된 후 그 가처분 채권자가 채무자를 의무자로 삼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만 아래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아래의 등기는 그 담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요. 뭘 이상하게 써놨어. 자,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야. 그죠?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요. 자, 그 동그라미 A번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2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 본안 소송에서 이제 얘가 원고가 승소를 했어요. 그죠? 그렇지? 본안 소송에서 원고인 을이 승소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승소한 원고한테 판사는 확정 판결 정본을 줄 거야. 그죠? 그렇지? 지금 제가 그냥 상식적인 얘기만 할게. 그러면 이걸 들고 가서 을이 자기 명의로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될 거야. 그죠? 그렇게 되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 그러면 이 등기가 격려가 되려면, 을 명의로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려면 이 가처분 이후에 병명의로 제3자 병명의로 떨어진 이 등기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손말소가 돼야 돼요. 그죠? 이 등기가 왜 말소가 돼야 됩니까? 했더니 이 등기는 가처분 채권자에 관해서는 효력이 있는 등기야, 효력이 없는 등기야? 효력이 없는 등기야. 효력이 없는 등기라면 무슨 등기? 말소 등기의 대상이 돼야 돼. 그죠? 이 말소 등기를 누가 신청합니까? 했더니 본안 소송을 승소한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 그대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요거 하고, 그죠? 요 말소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말소 등기 신청을 본안 소송에 승소한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으로 동시에 신청하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요거는 판결에 의한 효력이고, 요건 가처분의 효력이야. 뭐라고요? 가처분의 효력이고, 이건 판결에 의한 효력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요 등기와 요 등기를 동시에 단도로 신청하라는 얘기지. 그죠? 동시에 단도로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동그라미 A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 채권자가 채무자를 의무자로 삼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가처분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단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등기는 단도로 신청한 등기가 아니란 얘기지. 그죠? 예, 그래요. 나머지 뭐라고 쭉 돼 있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가처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가처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5번째 569페이지 구분 건물 등기를 가보죠. 아파트 등기야. 뭐라고요? 아파트 등기입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 구분 건물 등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개나리 아파트 단지에 가봤더니, 뭐가 있어요? 우뚝 솟은 건물이 하나인데 이게 몇 동이다? 405동이야. 뭐라고요? 405동이 있어요. 그죠? 405동. 405동에 가보면 1호 라인, 2호 라인이 있어. 1층, 2층, 3층, 4층, 5층. 그죠? 1, 2, 3, 4, 5, 6. 그죠? 아파트 맞네. 그죠? 아파트 맞아요. 이거 101호, 이거 201호, 이게 301호, 401호, 501호, 601호 그래요. 그죠? 그래요. 자, 개나리 아파트 단지에 갔더니 405동이라고 있는데 이 405동을 뭐라 그런다? 405동을 뭐라 그래요? 1동 건물 전체 그래. 뭐라고요? 1동 건물 전체. 그죠? 집합 건물법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1동 건물 전체 그래. 1동 건물 전체가 어떤 토지를 깔고 앉아 있는데 이 토지를 뭐라 그래요? 법정대지 그래요. 뭐라고요? 법정대지 그래요. 그죠? 법정대지. 그러니까 집합 건물법에서는 대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대지의 종류는 법정대지하고 규약대지, 간주규약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최소한도 법정대지는 기억해야 돼. 규약대지가 뭐야? 규약으로 정한 대지. 그죠? 규약으로 정한 대지. 뭐가 있지? 응?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파트에 가보면, 테니스장 그래. 뭐라고요? 테니스 코트 있지. 그죠? 그 다음에 아파트의 주차장이, 지금은 전부 다 지하에 공동 주차장이 되는데 옛날에는 아파트가 여기 있고 주차장이 뚝 떨어져 있는 동네도 꽤 있었어. 그죠? 이게 이런 게 규약으로 달리 정하는 이런 규약대지. 주차장 그래요. 뭐라고요? 주차장. 그래서 아파트 본 건물하고 뚝 떨어져 있는 이런 주차장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규약대지 그래요. 그죠? 규약대지 그래요. 테니스장 뭐 이런 등등을 보통 규약대지 그러지. 그죠? 다시 한번 405동을 뭐라 그런다? 1동 건물 전체. 1동 건물 전체가 깔고 앉아있는 토지를 뭐라 그래? 법정대지 그래. 그죠? 법정대지 그래. 그 다음에 101호서부터 601호까지를 뭐라 그래? 101호서부터 601호까지를 각각 뭐라 그래? 구분한 건물 그래. 뭐라고요? 구분한 건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구분한 건물 그래. 그죠? 구분했어 안 했어? 했지. 구분한 건물 또는 지만 쓰는 부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전유 부분 그래. 그죠? 사실에 가까운 개념을 표현하면 구분 건물이라고 하고 지분에 가까운 개념을 표현하면 전유 부분 그래. 뭐라고요? 전유 부분 그럽니다. 그죠? 그래요. 자, 이 정도는 알고 덤벼야 돼. 그러면 이 501호를 A라는 놈이 분양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A를 구분 건물 소유자 그래요. 뭐라고요? 구분 소유자 또는 구분 건물 소유자 그래. A가 501호라고 하는 이 구분 건물을 제대로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 단지를 저벅저벅 거리고 밟고 다닐 권한이 있어야 돼. 그죠? 이 권한을 뭐라 그런다? 대지 사용권 그래. 뭐라고요? 대지 사용권 그래요. 그죠? 대지 사용권 또는 대지권 그래요. 그죠? 대지 사용권하고 대지권은 같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일단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501호라고 하는 건물을 제대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단지를 밟고 다닐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를 밟을 권한을 뭐라고 한다? 대지 사용권 그래. 이건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 전세 임차권일 수도 있어. 그죠? 됐어요? 그래요. 대지 사용권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런 걸 알고 덤벼야 돼. 그죠? 이런 걸 최소한도 알고 덤벼야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이제 1번을 한번 가보죠. 의에서 1번. 수인이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해서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 그 건물을 구분 건물이라고 하고, 구분 건물이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죠? 그래요. 2번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한 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구조상 독립성이란 벽이나 천정 등을 통해서 다른 전유 부분하고 완전히 차단이 돼 있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이용상의 독립성이란 다른 전유 부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외부로의 진출이 가능해야 돼. 그죠? 있어야 되면 구분 소유를 설정하려는 소유자의 뭐가 구분 행위 그래. 뭐라고요? 구분 행위가 있어야 돼. 구분 행위가 뭐야? 이거 지워도 되죠? 그죠? 이거 지워도 됩니다. 자, 여기 봐봐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구분 건물 그래요. 그죠? 구분 건물 또는 전유 부분 그래. 뭐라고요? 전유 부분, 구분 건물 또는 전유 부분 그러지. 같은 얘기야.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객관적인 요건하고 무슨 요건? 주관적인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돼. 객관적인 요건은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그 다음에 이용상, 그래요. 뭐가 있어야 된다?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구조상의 독립성이란 벽이나 천정 등을 통해서 다른 전유 부분하고 완전히 차단이 돼 있어야 돼. 그죠? 됐어요? 이용상의 독립성이란 다른 전유 부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외부로의 진출이 가능해야 돼. 그죠? 그래서 최소한도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돼. 그죠?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요건. 그래요. 그죠? 주관적인 요건은 뭡니까? 그러면 501호라고 하는 이 건물을 구분해서 어떻게 소유하고자 하는 뭐야? 의사표시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그죠? 그래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대법원이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무슨 요건? 주관적인 요건도 갖추고 있어야 돼. 그죠? 됐어요? 그래요.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돼. 이건 있는데 이건 없으면 이건 구분 건물이다, 일반 건물이다. 일반 건물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게 지금 동그라미 2번을 얘기한 거야. 3번 따라서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반드시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일동 전체를 단독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요. 한 동의 건물을 각각 구분해서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이게 뭔 얘기야?
여기 건물이 있는데 그대로 제가 대원 판례를 그대로 읊어볼게. 건물인데 요만큼 증축 허가를 받아서 요만큼 증축을 했어. 그죠? 이렇게 증축을 했단 말이야. 증축을 했는데 요걸 증축된 부분을 가만히 봤더니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어요?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독립성이 있으면 요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무슨 구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 건물 소유명인 갑식이가 구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건물 표시 변경 등기 그래. 뭐라고요?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했어. 그죠? 증축 그래. 뭐라고요? 증축으로 인한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했다라고 하면 이건 구분 건물이야, 일반 건물이야? 일반 건물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요건은 충족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구분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으니까 이건 구분 건물이 아니고 일반 건물에 불과하다는 얘기지. 그죠? 됐어요? 네, 그래서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주관적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어야만 구분 건물이 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은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3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가보죠. 중요한 내용이네. 구분 건물 등기부에는 일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 그 전체자를 집어넣어. 일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저온유 부분마다 표제부, 그죠? 저온유 부분마다 별도로 표제부를 두고 있어. 일반 건물 등기부는 명찰이 보통 한 개인데 구분 건물 등기부는 매우 독특해서 명찰이 몇 개다? 2개씩이나 존재한다 그랬어. 그죠? 그리고 각각 그 표제부에 따른 갑구, 울구를 두도록 돼 있어. 그죠? 그래요. 소재 지번은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에 기록하고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밑줄 쳐놔 그런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맨 구분 건물 등기부 맨 앞장은 뭐다? 일동 건물 전체 표제부. 그 다음 장은 전유 부분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울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우리 출제자는 전유 부분 표제부를 살짝 빼놓고 야, 이 지문 맞냐 틀렸냐 자주 물어봤어. 그죠? 그런 걸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5번 구분 건물에 있어서는 일동 건물에 속하는 전체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고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에 예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6번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또는 열람에 대해서는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 등기 기록을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봅니다. 그죠? 등기 기록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 얘기해. 5번, 6번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구분 건물 표시 등기 그래요. 1번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등기를 어떻게 해? 동시에 신청해야 되고 미래 장래의 소유자를 어떻게 해서 대위에서 신청해야 돼. 그죠?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묶으라 그래서 동시 플러스 대위 그래. 뭐라고요? 동시 플러스 대위 이렇게 묶으라 그래서 그래요. 2번, 3번은 알 필요 없어요. 그죠? 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공용 부분, 전유 부분, 지만 쓰는 부분의 반대말은 뭐야? 공용 부분 그래. 뭐게요? 공용 부분이라 그랬어. 공용 부분은 크게 구조상 공용 부분하고 두 번째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지. 그죠?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복도, 계단 등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지. 그죠? 아주 그대로 베껴놨네. 그죠?
내 요약본하고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베껴놨어요.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부는 뭐다? 규약상 공용부는 관리사무소, 경로당, 입주자 집회소야. 기둥벽, 지붕 기둥벽 다 있어. 완벽한 건축물인데 등기가 가능하지. 등기가 가능합니다. 등기가 가능한데 무슨 부분만 두게 된다? 표제부만 두게 되고 표제부에다가 같이 쓰는 부분이란 취지만 기록하게 돼. 그죠? 가불구는 두지는 않되 폐쇄는 하지 않아요. 그죠? 폐쇄는 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런 얘기가 거기 기역, 니은, 디귿번에 다 돼 있어. 니을번 공용부이란 규약상 공용부이란 취지의 등기의 말소 등기에 그래요. 이거는 니을번은 뭐냐면 나홀로 아파트야. 뭐라고요? 나홀로 아파트야. 공용부이란 취지를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규약 폐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제공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돼. 보존 등기를 하였을 때 공용부이란 취지의 등기를 등기하는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돼요. 그죠?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됩니다. 다 보존 등기 편에서 얘기를 했던 거야. 그죠? 얘기를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571페이지에 대지권 등기야. 그죠?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거든. 요거를 29회 때 마지막으로 물어봤어. 29회 때 대지권 등기를 마지막으로 물어봤으니까 지금 한 2, 3년 건너뛰었으니까 나올 때가 됐단 말이야. 그죠? 나올 때가 됐으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한번 합니다.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일단 이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야? 건물 등기부야. 그죠?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에 이제 등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구분 건물 등기부에서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요 501호라고 하는 이 구분 건물을 제대로 A가 소유를 하려면 이 단지를 저벅저벅거리고 밟고 다닐 권한이 있어야 돼. 즉 대지 사용권 그래. 뭐라고요?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건물하고 토지 그래. 뭐라고요? 건물하고 토지는 하나로 묶여서 항상 분리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건물 따로 처분할 수 있고 토지 따로 처분할 수 없다는 얘기야. 이 건물하고 토지가 일체를 이루어서 함께 처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이게 가장 핵심이야. 그걸 우리 등기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대지권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대지권 등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출제자가 물어볼 게 이거밖에 없어. 대지권 등기, 구분 건물 등기에 와서는 대지권 등기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구분 건물 등기부에 일단 이건 가정이야. 구분 건물 소유자 그래. 뭐라고요? 구분 건물 소유자의 뭐에 의해서 신청 그래. 뭐라고요? 신청에 의해서 떨어지는 등기야. 그죠? 그래요. 신청에서 떨어진 등기. 구분 건물 등기부 맨 앞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구분 건물 등기부 맨 앞장을 보고 뭐라 그래?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표제부는 나도 안다 그랬어. 그죠? 표제부도 모를까봐. 표제부도 나도 알아요. 여기서 구분 건물 등기부 맨 앞장을 일동 건물 그래. 뭐라고요? 일동 건물 전체에 그래. 뭐라고요? 전체에 관한 표제부 그래요. 그죠? 표제부. 원래 법전에는 전체자는 없어. 그죠?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자를 집어넣고 이해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했어.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명찰이냐면 405동 그래. 뭐라고요? 405동 전체에 관한 명찰이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이걸 반으로 자릅니다. 그죠? 반으로 잘라. 좌측, 우측 그래요. 옛날 보관철식 등기부는 좌측, 우측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죠? 지금 현행 전산 등기부는 상하로 편성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산 등기부의 위에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옛날 보관처식 등기부 좌측에 등록되어 있고 하단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측에 기록돼. 기록되는 내용은 100% 동일해.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근데 보관처식 등기부가 훨씬 효율적이라서 저는 보관처식 등기부를 강조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동 건물 전체 표제부 좌측에는 어떤 사항을 기록한다? 일동 건물 그래. 뭐라고요? 일동 건물 전체에 관한 무슨 사항? 표시사항을 기록하게 돼요. 그죠? 건물 표시사항은 소지구조면이야. 그죠? 그런데 일동 건물 전체에 관한 소지구조면을 다 기록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는 101호의 소지구조면, 201호의 소지구조면, 301호의 소지구조면, 401호의 소지구조면, 501호의 소지구조면, 601호의 소지구조면, 지하층이 있다면 지하층의 소지구조면까지 다 기록이 될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전체를 다 기록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 일동 건물 전체 표제부 좌측을 가만히 봤더니 우리 등기법의 대원칙인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에 뭐를 이루고 있다? 예율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는 분명 6개의 독립된 건물 그래요. 뭐라고요? 6개의 독립된 건물이 존재해. 그죠? 6개의 독립된 건물이 존재한다면 6개의 등기 기록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한 개의 등기 기록만 존재를 하고 있고 한 개의 등기 기록 속에 독립된 6개의 건물의 소지구조면이 다 기록되니까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에 뭐야? 예의를 잃을 수밖에 없어. 그죠? 됐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조금 어려우면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 지문으로.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법무사 시험에서는 이런 걸 물어봐요. 직접. 야, 이 좌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런 걸 직접 물어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동 건물 전체 표제부 우측에는 어떤 사항을 기록한다? 대지권 그래요. 뭐라고요? 대지권의 목적 그래요. 그죠? 대지권의 목적이니까 이게 땅지자 아니야. 그죠? 땅지자야. 대지권의 목적이니까 토지 표시상이야. 뭐라고요? 토지 표시상을 기록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토지 표시상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토지가 어떤 토지다? 이 토지가 어떤 토지야? 일동 건물 전체가 깔고져 있는 뭡니까? 법정 대지의 뭐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같은 사항을 저 우측에 기록을 하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요. 토지 표시상. 즉 법정 대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동 건물 전체 표제 우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등기부는 지금 무슨 등기부야? 건물 등기부야. 그죠? 건물 등기부라고 한다면 건물에 관한 사항만 기록되어야 될 텐데 건물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무슨 사항까지? 토지에 관한 사항까지도 아울러서 기록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 쪽에서 보면 이물질이야. 그죠? 이물질을 왜 기록을 해놨다? 이물질을 왜 기록을 해놨습니까? 이익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몇 원화돼 있어? 이원화돼 있는데 이 이원화가 구분 건물 등기부 영역에 와서는 완화가 됐다는 얘기야. 완화가 됐다라는 얘기는 건물 등기부 속에 토지 표시상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야. 왜 등기한 미친놈도 아닌데 왜 이물질을 여기다 껴놨느냐 이런 얘기야. 그죠? 껴놓은 이유가 있을 거야. 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건물 그래. 뭐라고요? 이 좌측은 전부 다 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건물 그래. 건물을 제대로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땅에 관한 땅에 관한 권한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됐기 때문에 한 장부 속에 함께 묶어놓기 위해서 일부러 투입을 시켜놓은 거야. 그죠? 됐어요? 그러니까 좌측은 전부 건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우측은 토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건물을 제대로 실질적으로 소유하려면
땅에 관한 권한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등기한이 일부러 꼽아놓은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지금 대지 사용권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건물하고 토지가 필연적으로 같이 다녀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꼽아놓은 거였기 때문에 등기부가 이원화가 구분건물 등기부의 영역에서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따라서 토지 등기부 그래. 뭐라고요? 토지 등기부는 별도로 수수료를 납부를 하고 토지 등기부 등본을 떼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건물 등기부 등본 한 통만 떼보면 건물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무슨 사항? 토지에 관한 사항까지도 아울러서 다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는 잠정적으로 폐쇄가 됐다라고 그래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이 완화가 됐다라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둬야 돼. 그죠? 됐어요? 됐습니다. 이 다음 장이 있는데 다음 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다음 장을 보고 뭐라 그래?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래. 뭐라고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런다 그랬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그래요. 그래서 일반 건물 등기부는 명찰이 1개인데 구분 건물 등기부는 명찰이 몇 개다? 2개씩이나 존재를 합니다. 이것도 반으로 나눠. 그죠? 좌측에는 어떤 사항을 기록한다? 전유 부분 그래. 뭐라고요? 전유 부분이라는 무슨 사항? 건물 표시사항을 기록하게 돼요. 그죠? 전유 부분이란 건물 표시사항을 기록하니까 여기는 501호 그래. 뭐라고요? 501호의 소지 구종면만을 기록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501호의 소지 구종면만을 기록하게 되니까 우리 구분 건물 등기부에서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을 그대로 관철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야.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동 건물 전체 표준만 봤을 때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에 예배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를 하지만 그죠? 이 전유부분 표준까지 합쳐서 관찰을 해보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을 그대로 관철하고 있는 셈이야. 형식적으로 보면은 예외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을 그대로 관철하고 있는 셈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한 장만 보면 예외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2장을 합쳐서 보면 그대로 관철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야. 의미를 알죠? 의미를 압니다. 그 다음에 전유분 표제부 우측에는 어떤 사항을 기록한다? 대지권의 표시사항 그래. 뭐라고요? 대지권의 표시사항을 기록하게 돼요. 대지권의 표시사항 해도 좋고 표시 등기해도 좋아요. 그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는 대지권이 성립되게 된 등기 원인 및 그죠? 등기 원인 및 연월일 그죠? 연월일 이런 것도 등록되지만 이거보다 더욱 중요한 대지권의 종류 그래. 뭐라고요? 대지권의 종류가 기록이 돼요. 대지권의 종류는 보통은 뭐다? 소유권이야. 또 어떤 때는 지상, 전세, 임차권일 수도 있어. 그죠? 소유권이라면 여기에 소유권 대지권, 지상권이라면 지상권 대지권, 전세권이라면 전세권 대지권, 임차권이라면 임차권 대지권 이렇게 기록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대지권의 종류도 기록되지만 대지권의 지분 비율 그래요. 뭐라고요? 지분 비율도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지분 비율도 기록이 되니까 지분 비율은 한 10,000분의 125 정도의 지분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등록이 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등록되니까 이 대지권 표시의 등기는 권리의 등기라고 해서는 안 되고 무슨 등기? 사실 등기라고 해야 돼요. 그죠? 왜 사실 등기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등기법은 실질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뭐야? 형식 그래. 뭐라고요? 형식을 중요시한다는 얘기야. 이건 표제부에 떨어진 등기니까
권리 등기는 될 수는 없고 무슨 등기라고 해야 돼? 사실 등기라고 해야 돼. 사실 여기 봐봐요. 권리의 종류나 지분 비율이 기록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무슨 등기라고 해야 돼요? 권리 등기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형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표제부에 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이 대지권 표지 등기는 권리 등기라고 해서는 안 되고 무슨 등기? 사실 등기라고 해야 돼요.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딸린 갑구, 을구가 기록이 될 텐데 그건 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빼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구분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좌측 우측, 전유분 표제부 좌측 우측에 이런 사항이 기록된 걸 보고 무슨 등기가 떨어졌다? 대지권 등기가 떨어졌다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대지권 등기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이 대지권 등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건물, 그동안 이 개나리 아파트 단지는 건물 따로 놀고 토지 따로 놀았어. 그죠? 따로 놀다가 이 두 놈이 하나로 묶여요. 그죠? 하나로 묶인데 요걸 보고 유식한 말로 뭐야? 일체성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요. 그죠? 일체성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대지권 등기가 떨어진 이후 그래요. 뭐라고요? 대지권 등기가 떨어진 이후에는 양자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분리처분 금지 그래요. 그죠? 분리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가 떨어지기 전이라고 한다면 두 놈은 묶였어 안 묶였어? 안 묶였지. 그죠? 떨어지기 전이라면 건물 따로 처분할 수 있고 토지 따로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자, 건물은 조금 투박하니까 건물을 뭐라 그래? 다른 말로 전유 부분 그러지. 뭐라고요? 전유 부분. 토지를 뭐라 그럽니까? 했더니 대지 사용권 그래. 뭐라고요? 대지 사용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구분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좌측 우측, 전유분 표제부 좌측 우측에 이런 등기가 떨어진 걸 보고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은 하나로 묶이게 되어서 대지권 등기가 떨어진 이후에는 양자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 분리 처분이 가능하게 되는 등기를 신청했다라고 한다면 등기관으로서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라고 했어. 즉 우리 등기법 29조 2호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등기관으로부터 무슨 처분? 각하처분을 받도록 돼 있어. 그죠? 이걸 물어본다는 얘기야. 이걸 29회 때도 지문 5개 중에서 3개를 대동해서 직접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해두냐면은 이렇게 간단히 단순화시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돼. 여기 100번지 1필지 토지가 있어. 그죠?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일반 건물이 아니고 무슨 건물이야? 구분 건물이야. 501호. 그래. 뭐라고요? 501호라고 하는 구분 건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죠? 그러면 이 건물만 그래. 뭐라고요? 건물만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지문을 잘 읽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501호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그죠? 그러니까 요게 가능하다면 건물 소유자 따로 토지 소유자 따로 있어.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건 허용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것은 일체성의 원리, 분리처분 금지 규정이 위반이 된다고 해서 등기관으로부터 무슨 처분? 각하처분을 받도록 돼 있어. 그죠? 됐어. 그 다음에 여기 봐. 건물만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 그래.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죠? 요걸 자주 사람들이 물어봐. 아니 우리 집 신랑은 봤더니 501호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얼마든지 하던데. 그죠? 근데 그거는 건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고 대지 사용권 그래. 뭐라고요?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야. 그죠? 됐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건물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인 것 같지만 강학적으로 따져봤을 땐 그게 아니란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런 등기 신청도 허용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건물만에 대해서 압류, 그래. 뭐라고요? 압류. 그죠? 그 다음에 가압류. 그죠? 가압류.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 신청 허용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게 가능하다면 이 절차에 기초해서 강제경매, 그래. 뭐라고요? 강제경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허용이 될 수 없어. 그러면 건물 소유자 따로, 토지 소유자 따로 된단 말이야.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역시 허용되잖아. 이건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권리에 기초해서 여기는 임의경매, 즉 담보권 실행경매가 개시가 되면 건물 소유자고 토지 소유자가 분리가 일어나니까 이건 허용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호적 목적의 가등기 허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가등기에 기초해서 무슨 등기? 본등기가 경로가 되면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다르게 되니까 이 역시 분리처분 금지 규정이 위반이 되니까 이런 등기 등은 허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요걸 그대로 싸갖고 가서 토지, 그래요. 그죠?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압류, 가처분, 가등기 신청 허용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겠어. 우리 출제자는 아주 간교한 놈이야. 토지라고 절대 표현 안 해. 토지를 뭘로 둔갑을 한다? 대지권, 그래. 뭐라고요? 대지권, 그래. 그죠? 대지권 그러면 요 놈은 여러분들이 토지라고 번역을 해야 돼. 뭐라고요? 토지라고 번역을 해야 돼. 그죠? 됐어요? 대지권이 떴다 그러면 뭘로 번역을 하라고? 토지라고 번역을 하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대지권만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허용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토지 또는 건물만에 관하여 이런 등기가 허용이 됐다라면 이런 등기는 등기법 29조 메토 2호 각하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 격려된 등기야. 이 등기는 절대적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등기한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 잽싸게 지어야 돼.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죠? 됐어요? 요까지 여러분들 결론을 내려야 돼. 그죠? 그래요. 그래서 거기 571페이지에 대지권 등기 1번 대지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대지권의 의의, 기억본, 집합 건물의 구분 건물 소유자는, 즉 501호의 소유자는 501호를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대지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는데, 여기에는 보통은 소유권이지만 지상, 전세,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통은 뭐라 그래? 대지 사용권, 그래. 대지 사용권은 우리가 대법원 판례를 보면 뭐 본권이다 라고 표현하는 판례도 있어요. 이 대지 사용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야. 뭐라고요? 실체법상의 권리야. 그러니까 그런데 니은번 대지권 밑줄 쳐요. 대지권이란 원래는 대지 사용권의 일종이야. 그죠? 대지 사용권의 일종으로서 건물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것을 특히 뭐라 그런다? 대지권, 그래. 그죠? 그래서 보통 대지 사용권은 실체법상의 권리라고 하고, 대지권은 절차법상의 권리, 그래요. 뭐라고요? 절차법상의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야, 동그라미 2번 대지권 등기. 기억번 1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죠? 1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봐. 1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좌측에는 1동 건물 전체에 관한 표시사항을 기록을 하지. 그죠? 우측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무슨 표시사항? 토지 표시사항을 기록해.
이 토지가 무슨 토지다? 보통은 법정대지야. 뭐라고요? 법정대지야.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규약대지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간주규약대지에 관한 사항이 기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 가로 안고도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니은번 전유부분 표제부 그래. 뭐라고요? 그 다음 장을 보고 뭐라 그래? 전유부분 표제부 그랬는데 거기에는 우측에는 이건 알 테고 우측에는 어떤 사항? 대지권의 표시사항이 기록이 돼요. 대지권의 표시사항이 뭡니까? 했더니 대지권의 목적에는 토지의 일련번호,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지분 비율, 등기 원인 및 연월일 등이 기록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요. 이 대지권 등기는 구분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서 무슨 등기? 주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주등기 용시로 떨어진다라는 얘기야. 그죠? 주등기 용시로 떨어진다. 동그라미 3번 대지권이란 취지의 등기. 그죠? 대지권이란 취지의 등기.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등기부를 뭐라 그랬어? 이 등기부가 지금 무슨 등기부야? 이 등기부가 무슨 등기부야? 여기 지금 건물 등기부야. 여기 써 있잖아. 그죠? 건물 등기부야. 건물 등기부에 구분 소유자의 신청에서 좌측 우측 좌측 우측에 떨어진 등기를 보고 뭐라 그래? 대지권 등기라 그래. 그죠? 그러면 토지 등기부 그래. 뭐라고요? 토지 등기부에는 공란으로 내버려 둡니까? 토지 등기부는 공란으로 내버려 둡니까? 아니야. 그죠? 토지 등기부에는 이제 이건 지워도 되겠지? 그래요. 자, 이게 이제 토지 등기부야. 그죠? 그러면 이 개나리 아파트 단지에는 토지 등기부가 있어 없어? 토지 등기부가 있어 없어? 있겠지. 그죠? 개나리 아파트 단지에는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잖아.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는 보시다시피 있는 거고 토지 등기부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 표제부, 갑구, 을구도 다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토지 등기부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아까 여기서 잠정적으로 폐쇄가 됐다라고 하니까 없대. 또 토지 등기부는 없대. 그죠? 그렇게 1차원적으로 살면 안 돼요. 그죠? 1차원적으로 살면 안 되고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서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동네는 분명 토지 등기부가 있어. 토지 등기부 표제부도 있고, 그죠? 표제부도 있고, 토지 등기부 뭐도 있어요? 갑구도 있고, 그죠? 이렇게 갑구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거? 을구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죠? 을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토지 등기부, 해당구 상란 그래. 뭐라고요? 해당구 상란에다가 하는 등기가 있는데 그 등기가 뭐냐면 뭡니까? 대지권이란 취지의 등기야. 뭐라고요? 대지권 취지의 등기인데 대지권 이 취지의 등기는 등기 안에 뭐 있어?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야. 그죠? 오히려 합리적이야. 이 대지권 취지의 등기는 해당구 상란에 떨어지니까 표제부에 기록되는 거야? 표제부에 기록되는 게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갑구인지 을구인지는 몰라. 그죠? 만약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이라면 어디에? 갑구상란. 소유권이라고 하면 갑구상란. 소유권이라면 대지권의 종류가 지상, 그 다음에 전세, 그 다음에 뭐야? 임차권이라면 어느 상란에? 을구상란에 하는 등기가 되는데 이게 해당구 상란에 떨어지는 등기니까 이건 사실 등기야, 권리의 등기야? 권리의 등기야, 이거는. 권리의 등기라는 얘기지. 그죠? 상란에 떨어지는 등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갑구, 을구라고 특정해서는 안 돼. 그죠?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소유권이지만, 지상, 전세, 임차권일 수도 있어. 그죠? 그래서 지문 중에서, 토지 등기부 갑구 상란에 대지권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죠? 맞는 지문이냐, 틀린 지문이냐? 틀린 지문이냐? 그 지문이 맞다라고 하면
대지권의 종류는 토지 소유권 딱 하나뿐이야. 그죠? 그 명백히 틀린 지문이야.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일 수도 있지만 지상, 전세, 임차권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반드시 조심을 해야 돼. 그러면 이 대지권 취지의 등기 그래. 뭐라고요? 대지권 취지의 등기가 도대체 이게 무슨 등기입니까? 그죠? 대지권 취지의 등기는 어떤 등기다? 대지권 취지의 등기는 어떤 등기야? 그러니까 일동 건물 전체가 깔고 앉아 있는 이 법정 대지에는, 그죠? 법정 대지에는 대지권 그래. 뭐라고요? 대지권이란 추상적인 권리, 절차법상의 권리가 설정돼 있으니까 제3자들은 함부로 군침을 흘리지 마십시오 라는 사실을 제3자들에게 공시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대지권이란 이 추상적인 권리가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공시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구분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기보다는 등기안에 뭐해서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서 거기 대지권 취지의 등기를 읽어보면 기억번 등기안이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했을 때 직권 동그라미, 그죠?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 중 해당구 상란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취지를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죠? 됐어요? 소유권이라면 갑구상란, 지상, 전세, 임차권이라면 을구상란에 등기안에 직권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무슨 등기? 주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주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별도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게 되는데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는데 거기 주등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틀렸어요. 그거 부기등기 그래. 뭐라고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라고 바꿔줘요. 그죠? 이게 오타 이런 게 상당히 많네. 그죠? 많습니다. 기억번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 취지의 등기를 한 경우 그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외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위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는 등기하는 그 건물 등기부 중 전유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무슨 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그죠? 부기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기억을 해두고 나머지는 뭐 별 내용이 없네. 그죠? 계속 얘기했던 거에 반복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문 건물 등기부까지 얘기를 했어요. 오늘 3개 등기를 했는데 가처분 등기안 빼놓고 가등기하고 이 구분 건물 등기는 그다음 중요합니다. 뭐 가등기는 뭐 이건 뭐 당연히 나오는 문제니까 뭐 워낙 중요한 내용이고 구분 건물 등기부가 29회 때 출제가 됐으니까 올해 나올 거야. 그죠? 올해 나올 겁니다. 어쩌녁 때 할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셔갖고 선물을 했어요. 이거 나온다고 부산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죠? 됐어요? 나온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올 거야. 그죠? 나왔어. 그러니까 2-3년 건너뛰었으니까 이게 나와야 돼. 그죠? 나와야 되니까 잘 좀 기억을 해두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대지권 등기야. 그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구분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구분 건물 등기부 쪽에 대지권 등기가 떨어졌어. 그죠? 이 제목을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이거 다 물어볼 수 있어. 그죠?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건너뛰지 말고 이런 거 꼭 기억을 해두란 얘기야. 일동 건물 전체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 다음에 전유분한 건물 대지권 표시 이런 걸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이게 좌측우측에 이런 등기가 떨어진 걸 보고 대지권 등기가 떨어졌다 그래. 대지권 등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전유분으로 대지사용권은 일체성을 이루게 돼요. 그죠? 일체성을 이루게 돼서 대지권 등기가 떨어진 이후에는 양자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래요.
대지권 등기가 떨어지기 전이라면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는데 후라면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어. 그죠?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법률 관계하고 떨어진 이후의 법률 관계는 완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 이 분리 처분이 가능하게 되는 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등기관으로부터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는 게 원칙이야. 각하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가에서 격려되는 등기는 절대적 무효의 등기야. 등기안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 직권을 말소를 하게 됩니다. 토지등기부의 해당구 상란에 떨어지는 대지권 취지의 등기는 사실의 등기다, 권리의 등기다? 권리의 등기야. 그죠? 상란에 떨어지는 등기이기 때문에 그래. 이건 구분 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기보다는 등기안에 뭐해서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야. 대지권의 지분 비율을 구분 소유자가 쉽게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건 등기안에 뭐에 있어?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야. 그죠? 됐어요?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돼요. 가등기는 뭐라 그랬지? 가등기는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해두자. 하나는 뭐야? 공식이야. 뭐라고요? 공식. 중간 처분 플러스 양립 불가능 그러면 리콜 뭐야? 직권 말소야. 그죠? 양립이 가능하다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중간 처분에 등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죠? 하여튼 공식은 기본이야. 그죠? 기본. 그 다음에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뭐라고 했어? 보, 시, 정, 장, 다음. 그죠?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가등기 할 수 있어. 물청은 가능, 불가능? 불가능. 시기부는 가능한데 종기부는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 그죠? 정지 조건은 가능한데 해제 조건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장래에 있어서 발생된 확실히 발생된 권리인 즉 매매이익 완결권 보존 목적의 가등기 가능하단 말이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담보 목적의 가등기는 가등기 자체만으로 경매도 청구할 수 있고 경매 절차에서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라는 놈은 가등기 자체만으로 실체법상의 효력이 있다라고 표현해. 그죠? 됐어요? 청산 방법만 그 일반 저당권하고 다를 뿐이지 효력이라는 면에서는 일반 저당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서는 가등기하고 구분 건물 등기가 가장 핵심이야. 그죠? 그래요. 가처분 등기는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제가 담보할 수 없어. 그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순환 과정을 다 마쳤어요. 이제 7월 다음 주 한 번 더 있어. 그죠?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무조건 문제풀이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그래. 문제풀이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문제풀이 들어가면 이제 2판, 4판 뭐 볼 것도 없어. 그죠? 무조건 암기해야 돼.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 그죠? 이제 문제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그죠? 암기 딱 하고 답까지 외워. 그죠? 답까지 외우고 들어가. 아직까지 외울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딱 보니까 해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외울 수 있어요. 그죠? 외울 수 있어. 저도 소시 쪽에 공부할 쪽에 나중에 문제하고 정답을 다 외웠어. 다 외워갖고 시험장에 가봤더니 그게 그대로 나오더라고. 그죠? 그대로 나와. 그래서 나온 다음에 그 후배 놈이 형님 왜 4번 찍었어요?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했냐면 야 인마 그거 기출문제집에 4번이라고 돼 있어서 4번 찍고 나왔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죠? 이게 무조건 그냥 문제하고 정답 외워요. 그죠? 문제하고 정답 외우고 까먹다 보면 어느덧 시험장에 들어갈 시간이 다가올 거야. 그죠? 그러면 그대로 가서 찍고 나오면 돼요. 그죠? 우리 시험은 절대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찍고 나오면 암기하고 찍어요. 그죠? 암기하고 찍으면 됩니다. 자, 3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들어가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그죠?